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3회 1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이렇습니다. 자, 3회 실전 모의고사 5점짜리죠. 1번부터 5번까지는 1과목입니다. 그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나올 수 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것을 다 적기보다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핵심 단어를 쓰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쓰라라고 했을 때 핵심 단어 위주로 쓰기를 바랍니다. 이건 보험계약 체결 전의 일이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일어나는 일이다. 체결 전이다. 이렇게 해서 핵심 정리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죠. 계약 체결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답안을 보고서 좀 더 정리하시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 내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뜻은 어렴풋이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런 핵심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떡하 그냥 그때는 좀 많이 쓰라, 많이 쓸 것.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15점짜리를 이제 쓰라라고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저처럼 한 페이지에 대해서 많은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의 점수가 나와서 12점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를 쓰는 것이 원칙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알긴 아는데 정확한 핵심 단어가 없을 때 좀 많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해설 강의 AI 해설에서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AI 해설도 읽으면서 자세하게 풀이한 것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 정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했는데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문제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답이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몰랐다 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건가? 근데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은 보긴 봤어. 근데 이걸 어떻게 풀지 했을 때 보면 문제 지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보험증권에는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법적 성격이니까, 그죠? 보험증권이니까. 아, 법적 성격인데 일정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어떤 요식을 하라, 그죠? 그래서 요식 정권성을 쓰면 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보험계획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주가 발행한다.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나의 증명을 해야 된다 해서 증거 정권성이다. 보험증권의 법적 성격이니까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두 번만 딱 듣고 핵심 파악만 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다. 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급여 지급에 있어서 제시자의 자격 유무를 조사할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 이게 면책이잖아요. 그죠? 그 책임이 없으니까 면책이다. 면책 정권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실무적으로 보험자는 보험증권과 상환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한다 했으면 상환한다. 동그라미 치면 되죠. 아, 상환하는구나. 상환 정권성. 이렇게 답안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됩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성격입니다. 아, 이거는 유가 정권성을 띄는구나. 그래서 유가증권성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어렵게 나오면 법적 성격 5가지를 쓰라 라고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지금 했던 스토리를 다 해서 요 내용을 기억을 하면 되겠지만 자, 기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암기 팁으로서 조금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본다는 게 면상이죠. 면상 보고서 면상을 보고 유정한다. 우리 법원에 가서 법원이니까 법적 성격이니까 법적 성격을 유정한다. 유정할게요 라고 적으면 암기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얼굴 면상 보고 유정할게요 해서 5가지 쓰면 그렇지 한번 들어봤어. 면책정권성. 그 다음에 상환정권성, 유가, 그 다음에 정거정권성, 요식정권성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시험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80문제는 버릴 게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6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그 다음 가축제보험에서 긴급도축 중요하다 그랬죠. 가로넣기도 나왔고 보상한 가축의 종류와 그 종류를 모두 쓰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축제보에서 긴급도축을 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고기로서 먹을 수 있는 게 소,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사슴양이죠. 사슴양으로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돼지는 긴급도축해서 이게 아주 죽어버렸을 때 우리가 먹으면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탈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긴급도축하는 것은 큰 동물이죠. 그래서 저희 부친도 수의사였죠. 수의사였는데 수의사도 두 분입니다. 대물이냐 소물이냐 구분합니다. 저희 부친은 이제 촌에서 했기 때문에 대물이었죠. 대물이라는 것처럼 소, 말 이렇게 큰 걸 대물이라고 소물은 작은 거, 개, 고양이 이런 것을 소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대물이구나. 긴급 도축을 하는 것은 대물은 되는데 돼지는 되지 않는다. 돼지는 전염병이 강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긴급 도축하면. 그래서 소, 말, 사슴, 양으로 구분해서 요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도록 하자. 그래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죠. 소 같은 경우에는 부마산 급유다. 부마산 급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부산에서 마산 왔다 가면서 급하게 길을 넣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는 부상이고 마는 산욕마비다. 그게 가축과 관계되는 거죠. 산욕마비다. 산욕마비. 그 다음에 산은 난산이더라. 출생과 관련된 거죠. 출산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급성고창증이다. 유랑감소. 유랑감소. 젖이 안 나오는 거죠. 유랑감소. 이처럼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가축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 말. 말은 통령이죠. 통령. 부마산은 똑같이 부마산 통명이다. 통명. 그래서 통명이다 해서 산통하고 명이다 해서 실명이죠. 실명. 통령, 부마산 왔다 갔다 하면서 통령까지 말이 달려간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추가로 한번 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소와 말, 그리고 사슴과 양이더라. 이렇게 적어 놓고 정리를 쓰라는 문제도 나왔고 가로넣기도 나왔다면, 손에는 부마산, 부산과 마산, 부산을 마산 왔다 갔다 한다. 부마산 어떻게 급하게 기름 넣는다. 급유한다. 말은 통영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부마산 통영인데 통명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사슴양은 사양하겠다는 뜻이죠. 사양하겠다. 이거는 부마산만 왔다 갔다 합니다. 부마산. 자, 이렇게 대물일 경우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한다. 부가 뭔데 해서 부상이다. 부상. 부상도 우리는 골골골로 외우자. 골골골이더라. 그래서 사지골절, 목이 부러지는 경추골절, 탈골, 골골골하고, 그러면서 산욕마비죠. 산욕마비더라. 난산, 출생할 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급성고창증이다. 급성고창증이다. 그 다음에 유랑감소.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기억을 해야 쓸 수가 있습니다. 말은 부마산 해서 부상은 똑같죠. 부상은 골골골이더라. 그리고 산욕마비죠. 산은 산통입니다. 산통. 말은 산통. 그 다음에 부마산, 산욕마비.
부마산, 산욕마비는 똑같죠? 산욕마비는 똑같다. 산욕마비. 그 다음에 통이 산통이더라. 그 출산과 관련되는 거죠. 명이 실명이다, 실명. 그래서 통령을 통명으로 하면 된다. 실명. 부산. 그래서 부상. 그 다음에 마비, 산욕마비. 그 다음에 요게 산욕마비네. 똑같이 하면 되겠죠? 산욕마비. 난산. 예, 이렇게 하고 산통도 있더라. 사슴양은 이제 부마사이니까 부상. 부상은 골골골이더라. 골골골이더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사지골절. 사지골절. 그 다음에 경추. 목이 부러지는 거죠. 경추골절. 그 다음에 하나는 탈골됐을 때. 부는 됐죠. 마는 산욕마비. 산욕마비. 난산.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된 게 가장 나오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4번 문제. 다음 조건을 참고해서 온주밀감과수원의 과시손해보장 보통약관의 영업보험료와 계산과정을 쓰시오. 온주밀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제시설, 특히 보면 방제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와도 알아들 수 있도록 완전 통암기를 한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오줌이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가손해 가시손해보험과의 보통약관의 영업보험료를 구하니까 영업보험료를 곱하면 되겠죠. 이게 1억이다 이거. 1억에 10%니까 뭐 우리가 쓰기가 하니까 시험장에서도 영업보험료의 계산과정 값을 쓰라 했으면 4번 쓰고 영업보험료니까 보험료 써도 되겠죠. 보험료는 1억이더라 곱하기 10% 곱하기 손해에 따른 할증이니까 1 플러스 15% 1 플러스 0.15.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방제세에 대해서 할인을 해줄 거다. 할인을 몇 프로인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쉬운 듯 하면서 한 줄 풀기로 하는데 쉬운 듯 하면서 결코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왜? 정확하게 망구멍 가로 및 세로가 6에서 10mm 망문 게트를 둘레 전체 설치한 방통망. 맞죠? 그러니까 오케이 해줄게. 10% 할인. 그 다음에 망구멍 가로 세로가 8mm인데 이거는 방충망인데 벌레가 들어오면 8mm가 너무 큽니다. 그죠? 그러니까 벌레는 6이다. 6mm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6mm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끄어버리면 되죠. 그 다음 망구멍이 방주만 새는 좀 크죠. 새는 큰데 가로세가 9mm 불과한 게 아니고 새가 제 아무리 작아도 1cm는 크죠. 그래서 10mm를 초과해야 됩니다. 초과. 9mm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새기 때문에 방조하되 새조자잖아. 새고 이거는 벌레잖아.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서리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살수량 510R당 500L. 맞죠? 맞는데 동상의 과실 손해 보장만 했을 때 이때 동상의 서리 피해가 필요한다는 말이에요. 서리 피해. 제주도에 서리 피해가 필요한데 이게 과실 손해 하시면 당연히 보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상의 보장에 미가입되어 있다. 가입되어 있을 때만 가입 시만 할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할인 혜택이 있다. 과실일 때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서리 피해를 갖다가 지금 과실할 때 설치해 놓는다고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건 동상의 과실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입백. 이 타입백이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감귤이 있으면 여기다가 하얀 이 비닐 같은 게 꺼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타입백이라고. 타입백 멀칭을 하면
이 벌레라든지 그다음 수분 방지를 하기 때문에 전부 설정이 당연히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5% 할인과 요 10% 할인, 15% 할인된다. 요거는 시험에 아주 놓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해줄게.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기준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해줄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9775, 9775, 0001이 나온다. 자, 계산기를 제가 왜 계속 설명하냐 그러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보면 긴장되기 때문에 1억을 동그라미를 다 치고 있습니다. 이거 알잖아요. 1억에서 10%니까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1000만 원만 치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긴장되니까 1억을 치고 0.1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암산이 되잖아요. 지금부터 암산을 해야 된다. 곱하기 2도 또 가로하고 1 플러스 0.1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식은 그렇게 썼더라도 답은 바로 곱하기 1.15죠. 그러니까 1.15를 바로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이것도 0.85를 알잖아요. 곱하기 0.8을 바로 해야 9775 이게 나오는 걸 우리는 정확하게 곱하기 0.1, 10% 하고 했나? 1.15, 1.15 곱하기 0.85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9775, 000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80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고 있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키워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알아둬야 된다 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긴장되기 때문에 긴장된다고 해서 평소에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간단한 식이 9775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긴장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를 빠뜨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딱 1억에서 10% 오케이 1000만원 그죠? 만원 단위로 해야 되죠. 그래서 차라리 단위 만원을 해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만 해주는 것도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아야 알아맞출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5번 저가전 조합이용 방식 상품과 인삼 품목에 보상하는 손해에 각각 적용되는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한 설명이 다르죠. 기준이. 요거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정확하게 요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정확하게 알아둬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가전 조합위험의 방식의 집중호우일 때 세계소 이것도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세계소 기상특보도 나올 수 있다. 요즘 하도 집중호우도 많이 생기고 폭염 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측정한 그래서 기상관측 장비로 인증해서 실시간 관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소로 측정한 12시간이죠.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경우 적과전일들은 80mm 이상이죠. 80mm 이상인 강우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인삼품목은 다르다 그랬죠. 집중포에서 세계소는 똑같은데 24시간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또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2번은 똑같은데 80mm 예, 그래서 2번이죠. 아 24시간이구나. 24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인 상태에서 2번은 똑같이 2번이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된다. 저까지 좋은 방식 상품의 폭염.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폭염일 때는 폭염특보입니다. 폭염특보는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를 폭염특보라고 한다.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요즘은 하도 기상 이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사계수의 기상관측 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이죠. 2일 이상. 적과전에서는 제가 그림을 그렸죠. 적과전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펄펄 끓는 것. 그래서 여기 33이죠. 33. 하나, 두 개니까 또 1 이상.
1 이상. 그래서 이게 잘 그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두 개만 그려야 1 이상. 33도씨 부분에서 33도씨 이상. 이렇게 했어야 정확하게 정답이 되겠다. 인삼풍은 또 다르죠. 해당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30도 이상. 30도씨 이상이 7일 이상. 이거 나올 수 있죠. 7일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며 잎의 육안으로 판별가는 타들한 증상이 50%. 이거 나올 수 있죠. 이거는 버릴 게 없더라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5점짜리 5문제라도 천천히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는 문제는 통과하면 되고, 그리고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 개 모의고사를 3일에 걸쳐서 계속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I 해설이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6번이죠. 6번. 6번까지 푸는 걸로 되어 있죠. 오늘은 6번까지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까지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전 종합위원 보장 복분자 품목의 2026년도 평년결과 모의수를 위원가입. 예,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구성을 할 때 52페이지니까 요게 6번까지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자, 수학전 종합위원 복분자 품목의 2026년도 평년결과 모의수와 보험가입 금액을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참고해서 산출하시오. 단위는 개당으로 하고, 그 다음에 2021년도를 2년생으로 한다. 복분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나오면 일단은 복분자의 공식은 제일 간단하다. a 곱하기 5분의 y 플러스 b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간단하죠. 요 부분은 우리 집에 대해서는 5년 중에 몇 년을 3년을 가입했다. 요 지금 몇 년 가입, 미가입을 꺼야 되니까. 미가입 꺼야 되고 5년 중 3년을 가입했네. 그죠? 5년 중 3년을 가입하고 B에 대해서는 표준 수강에 대해서는 2년을 하겠다는 뜻이죠. 요렇게 해서 공식은 간단한데 의외로 이 부분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조사 결과 모의수는 무조건 우리 집에 조사한 거니까 A 값이더라. 이렇게 써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B 값이 문제다. B 값. 그래서 B 값을 표준 결과 모의수를 줘야 되는데 안 줬단 말이죠. 표준 결과 모의수가 이 문제의 핵심이구나. 표준 결과 모지수.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표준 가격, 가입 포기수, 표준 수확량 다 주어진 표준 결과 모지수는 룰이 있단 말이죠. 표준 결과 모지수는 젊었을 때, 젊었다 하는 것은 2년에서 4년이죠. 2년에서 4년에는 표준 결과 모지수는 5개로 하라고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럼 5년부터 11년까지는 조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4개다. 적어놔야 되겠죠. 이게 문제의 키워드란 말이죠. 그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은 평년결과 모지수를 구하는데 A값, 그 다음 B값. B값이 바로 표준결과 모지수란 말이죠. 그럼 가입하는 2021년도에는 2년생이다 했기 때문에 2001년생인데 요 2년생이니까 2년, 3년, 4년, 5년, 6년을 적어야겠죠. 그래서 디자인을 하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고 보니까 2, 3, 4년까지는 젊었으니까 너는 표준 결과 모지수가 여기서 표준이라고 써놓고 너는 5개, 5개, 5개야. 그리고 5년부터는 4개, 4개다. 가입하는 해도 4개 되네. 그죠? 딱 정해져 있죠. 요렇게. 요것이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처럼 주어진 조건 항상 주어진다고. 2021년도 2년생이라도 문제가 줄 수 있고 가입하는 해 가입할 때 몇 년생이다 7년생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가입하는 역으로 해야겠죠. 그때 2026년이 7년생이니까 이게 6년 5년 4년 3년 2년 이렇게 역으로도 적어놔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B값은 표준 결과 모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26년도의 표준 결과는 4개다 그죠. B값은 4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A, B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조사 결과 모지수 A값을 구할 때 항상 하나 정도는 평균 결과 모지수의 반보다 크니까 오케이. 조사 결과 모지수가 2개니까 얘는 평균 결과 모지수의 50%. 그러니까 5, 6, 33이네. 그죠? 이거 2를 3으로 고쳐낸 거죠. 자, 무사고일 때 평균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 평년 결과 모지수. 예, 뭐, 예, 3개고 4개니까 이것의 1.1배, 큰 것의 1.1배. 표준 결과 모지수가 안 주어졌지만 메모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다. 아, 무사고일 때는 평년 결과 모지수와 표준 결과 모지수의 큰 값이니까, 평년 결과 모지수 큰 값이니까 무사고일 때는 4 곱하기 1.1이니까 4.4가 되나요? 4.4. 요렇게 적어버리면 됐네. 그죠? 미가입은 다 건 상태고. 요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우리는 된다. A 값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 없죠. 기호화를 해서 A 값은 3분의 2021년도에 4개 플러스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4 플러스 2는 3이다. 이렇게 바로 쓰면 되죠. 그 다음 이는 4.4다. 이렇게 바로 쓰기를 바랍니다. 너무 답안지에다가 여기다가 4.4 곱하기 1.2 하면 복잡합니다. 이 구한 것까지 감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3.8개다. 왜? 높은 값에 1.1을 했기 때문에 4.4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버리면 된다. 왜? 평년 결과 모지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을 이렇게 빠르게 구하고 계산 과정도 썼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고, B 값은 아시다시피 4가 되겠네. 그죠? 4가 되고 했으면 다 구했다. 그래서 평년 결과 이렇게 써놓고 평년 결과 모지수는 바로 나오죠. A 값 3.8개에 대해서 곱하기 5분의 3년을 가입했다. 플러스 B에 대해서는 곱하기 5분의 2네. 요것도 5분의 3은 가입한 거고 가입하지 않은 건 5분의 2잖아. 1-5분의 y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5분의 3이 했으니까 가입 안 한 것은 표준 결과 모지수에서 보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하면 3.88개가 나온다. 그죠? 다시 한번 3.8 곱하기 분수 기능. 뭐 60%에서 0.6을 바로 곱해야 되지만 요거는 분수 기능도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3 입력하는 연습을 하면 되네요. 커서 옮겨서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2 하고 5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3.88개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을 이제 산출해라. 이렇게 해서 3.88개가 나왔고 평년결과 모지수를 구할 때 이는 평년결과 모지수다 하는 것을 수정하시면 되고,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해라.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할 때는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해라 했을 때는 항상 천원 단위 절사, 천원 단위 절사를 항상 염두에, 언젠가 한번 나올 거란 말이죠. 천원 단위 절사의 의미는 3,000원이다 했을 때 천원 단위를 절사하니까 요거 12만원이죠. 요게 중요하더라. 그죠? 이분은 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단위로 입력할 수 있도록 다 절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룰을 따라야 된다. 항상 천원 단위 절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요거 절사를 해주면 된다. 네, 보험가입 금액은 항상 염두에 두고 평소에 연습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의 표준 수확량이 주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보냐, 오디하고 복분자는 한 나무에 또는 한 포기에 이게 몇 개가 있는지가 되다 보니까 그게 평년 수확량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한 나무에 몇 포기가 있느냐, 오디는 한 나무에 1m에 몇 개가 달려있지가 되는데 어떻게 구하겠냐고.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이 주게 돼 있다.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 가지고 보험가입 금액을 산출하자. 그래서 답은 보험가입 금액이라고 적는 거죠. 보험가입 금액이다 적어 놓고, 우리가 표준 수확량, 여기서 표준 수확량이 주어졌고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험가입 금액은 아무 말이 없단 말이죠. 체제를 하라, 최고하라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표준 수확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5,000kg에 대해서 하라는 거죠. 5,000kg에 대해서 표준 수확량에 대해서 하라. 그리고 가격은 킬로그램당 얼마다? 2,000원 주어졌고, 2,000원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입 포기수, 근데 이 가입 포기는 참고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본 가입 금액은, 그렇지, 보정을 해줘야죠. 곱하기 이 지역의 표준 결과 모집수는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분의 우리 집에 3.88개. 요거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금액 그 지역은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표준 수확량에서 표준 가격을 곱했다 이거죠. 거기다가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과 우리 집에 따라서 이게 보험 가입금액이 달라지죠. 우리 집이 농사를 잘 지어서 5가 되면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은 농사를 잘 지어서 계속 해둔 분은 우리 집의 평년 결과 모집수가 많다면 보험 가입 금액도 커지고 좋아할 일이죠. 왜? 보험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80% 해주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구해서 해버리면 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5,000 곱하기 2,000원. 그래서 5,000,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립니다. 5,000 곱하기 단위가 한 3개, 4개 있는 것은 된다. 곱하기 분수 기능에서 3.88. 커서 내려서 4. 식만 장악하면 이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립니다. 970만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도 천원 단위 절차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970만원이 답이 되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문제풀이도 이렇게 역선택에 대해 도식에 대해서 핵심 단어 위주로만 좀 찾아서 더 요약하자. 이게 제 답안 쓰는 요령입니다. 다 쓸 필요 없죠. 그 중에서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에 계약자가 사고 발생 예방률 요 정도만 적으면 되죠.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사고 발생률을 증가하는 데 비해서 요런 내용, 핵심 내용만 적어도 충분하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계약 전후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다. 이렇게 ZPT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끝나는 것은 제 한마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답안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면상보고 유정할게요 라고 하시고 문제 속에 답이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등에 나오면 아주 쉽게 알아맞힐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생 암기 팁 해서 제가 드린 부분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에 대해서는 제가 암기 팁을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올 수 있죠. 말 사슴양대에서 요 정도 부마산까지만 딱딱 하자.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는 정확하게 기본적인 핵심 사항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계속 정리해 나가길 바랍니다. 제 암기 팁하고 그 다음에 AI가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올해는 온주물금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방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 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통째로 이해를 하고 숫자 나오는 건 다 암기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유사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방제 시설에서 꼬투리 잡는 6mm인데 8mm, 10mm, 9mm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서 할인율에 대해서 하고 계산할 때 주의하자. 암산이 가능한 것은 1.15를 바로 해야지 1 플러스 0.15 시간 없습니다. 그 정도는 시간을 세이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무수하고일 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평년 결과 모지수를 구할 때 이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분자도 알아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잠시 뒤에 7번부터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